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명을 좀 해볼게요. 원방 전까지 아닐까? 어떻게 알았어? 보통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기말리 시험 범위는 원방 전까지. 그래서 이 직선 위치 관계랑 원의 방정식은 잘 모르시겠네요. 직선의 위치 관계. 그러니까 만약에 범위가 좀 적어지면은 직선의 위치 관계가 빠질 수도 있고 원의 방정식도 빠질 수도 있고. 원방은 아마 빠질 거예요. 대부분 원방이 안 들어가요. 원의 방정식. 이 책도 딱 지금 원의 방정식 전까지만 넣어놓은 책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요 특수한 해를 가는 연립 1차 부등식인데 이거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얘는 특수한 해를 가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풀어보니까 다 풀어서 마지막에 수직선을 그려보니까 수직선이 뭐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수직선이 그려지는 경우가 약간 이제 특이한 경우죠. 왜냐면 보통 우리는 수직선을 그렸을 때 요런 느낌으로 많이 나오잖아. 요렇게 뭐 여기가 뭐 3이고 여기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5여가지고 뭐 요런 느낌으로 해가 많이 나오죠. 그쵸? 이런 건데 이제 평범한 경우죠. 평범한 경우 여기가 해가 돼가지고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는데 만약에 마지막에 풀어봤는데 이런 그림이 나왔다.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인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러면 어떻게 해? 이렇게 되면은 두 줄이 포개지는 부분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아예 안 생기죠. 아예 안 생기면 이때는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해가 없는 거야. 그치? 해가 없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돼가지고 겹치는 부분이 아예 안 생긴다? 그러면 해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애매한 경우가 뭐가 있냐면 요럴 수 있어요. 자, 여기가 만약에 뭐 5예요. 근데 x는 5보다 작다가 하나 나오고 x는 5보다 크다가 하나 나왔다고 해봐. 그럼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 5에서 요렇게 가는 거 하나 그리고 똑같이 5에서 요렇게 가는 거 하나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거는 성빈아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있어? 누가 겹치는데? 5가 겹쳐? 여기서 지금 색칠을 안 했다는 것은 이 범위에 5가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예요. 여기도 어때요? 여기도 거기도 5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죠? 너도 안 들어갔고 나도 안 들어갔는데 이거 겹쳤다고 말할 수 있어? 겹쳤다고 말할 수 없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 이것도 역시 해가 없답니다. 그럼 조금 더 애매한 거. 자, 만약에 한쪽은 등호가 붙었어. 그러니까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작거나 같다 쪽에는 색칠이 됐어. 근데 이쪽은 그냥 커. 그러면은 요렇게 그리거든요, 보통. 요렇게 그리거든요, 요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5에서 출발을 하는데 하나는 색칠이 된 상태고 하나는 색칠이 안 된 상태야. 그럼 이거는 해가 있는 건가? 아니요. 겹쳤다라는 것은 너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어야 그게 겹치는 거죠. 지금은 너는 갖고 있는데 나는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범위 중에 한 범위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것도 겹쳤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것도 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두 개가 다 등호가 붙었어. 그래가지고 둘 다 색칠됐어. 둘 다 이렇게 색칠돼가지고 색칠하고 왼쪽, 색칠하고 오른쪽 이랬어. 이때는 어때? 이때는 겹치는 게 드디어 생긴 거죠. 생기긴 생겼는데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범위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숫자 하나 뭐만 딱 겹친 거예요? 5라는 숫자 하나만 겹친 거예요. 그래서 요때 해는 x는 5 이렇게 숫자 하나만 쓰게 되는 경우가 지금 설명한 경우들이 이제 해가 없는 경우 또 해가 한 개인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수한 해를 갖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를 봤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44번을 푼다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얘가 해를 특수한 해를 갖는지 안 갖는지 나는 모르지. 그치? 그럼 풀어봐야 되는 거죠. 풀어보면 마지막에 수직선에다 그림을 그릴 때 이거 해가 좀 특수하게 나오는 거네. 그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식하고 풀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지난 시간에 푼 것처럼 똑같이 풀어요. 그러면 x 넘기면 x가 되겠고 마이너스 1 넘기면 1이 되겠죠. 첫 번째 부등식 이렇게 풀리고 도연아 이거 두 번째 부등식 분배 법칙 해볼까?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분배하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거기다 얘까지 합치자 3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 있던 마이너스 2x를 뭐 해준다? 그죠?
이항시켜준다. 이항시키면 뭐가 바뀌어요? 부호가 바뀌죠. 그럼 x 더하기 2x네. 몇 x? 3x. 자, 부등호 그대로 여기 3입니다. 양변을 뭘로 나눌까? 3으로 나눠요. 그럼 얘는 뭐가 되고? x가 되고 얘는 뭐가 되고? 3을 3으로 나누면 1이죠. 부등호 방향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죠. 잘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1보다 크다고, 두 번째 거는 1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그러면은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놓고서 여기다 1 한 다음에, 자, 일단 x가 1보다 크다니까요. 동그라미를 조금 크게 그리고 여기서 크다. 약간 비스듬하게 그릴게요. 두 개를 그릴 거니까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요. 안에다가 색칠 이렇게 해주시고, 색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좀 구분이 되도록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아무튼 1에서 출발을 했는데 한 놈은 색칠이 돼 있고 한 놈은 뻥 뚫려 있잖아. 그지? 그러면 성빈아,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해가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그쵸? 둘 중에 하나라도 색칠이 안 되어 있으면 해가 없는 거니까 그 수직선을 보면서 해가 없다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요 문제들은 그냥 앞선 문제들을 푸는 것처럼 그렇게 풀다 보니까 마지막에 특별한 그림이 나와서 해가 없거나 또는 해가 하나만 나오게 되는 그런 유형들입니다. 전부. 그쵸?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한 문제 정도만 더 풀어볼게요. 우리 서영이가 하나 골라볼까? 나머지 문제 중에 한 문제만 골라봐, 서영아. 몇 번 풀어볼까? 27쪽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만 골라봐. 너무 고민하지 마. 아무거나 골라. 41번이요. 41번. 자, 41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경빈이가 한번 이양 한번 시켜줄까? 경빈아. x 부등호 그대로. 그렇지.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눠요? 4로 나누니까 x가 되고 부등호 그대로 여기는, 그렇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하영이가 넘겨주세요. 마이너스 6x 부등호 그대로 마이너스 30. 자, 양변을 뭘로 나눈다? 마이너스 6으로 나눈다. 그럼 여기는 x가 되고요. 여기는 몇이 돼? 5가 되고요. 그리고 부등호 바뀌죠.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그릴 거니까 수직선을 이렇게 표시해 놓고, 도연아, 왼쪽에다가 어떤 숫자를 써야 돼? 그렇죠. 마이너스 4를 써야죠. 오른쪽에 뭘 써야 돼? 5를 써야죠. 그쵸? 자, 그럼 요거 한번 읽어볼래, 도연아? 작거나 같다. 그럼 마이너스 4에서 색칠을 하고 왼쪽 요렇게 가죠. 요렇게. 자, 얘도 한번 읽어볼래? 맞아요. 그러면 어서와 5보다 하고 크거나 같다니까 오른쪽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요런 모양이야. 그치? 요런 모양이면 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도 해가 없다. 주혁이 이제 바쁜 거 끝난 거 아니었어? 이제 바쁜 스케줄 다 끝난 거 아니었어? 안 끝났어? 언제 끝나?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바쁠 예정이야? 알겠습니다. 자, 이제 28페이지로 넘어가서 28페이지에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28페이지에는 어떤 모양의 부등식이냐면요. 자, 이렇게 세 개가 연달아서 쪼로록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양의 부등식인데, 이렇게 세 개가 쪼로록 연결되어 있는 모양은요, 그냥 푸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요렇게 둘로 풉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부등식을 푸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의 부등식을 푸시고, 이렇게 둘로 쪼개가지고 무조건 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번 같은 문제를 만나면 그냥 보자마자 요거 앞에 두 개 요렇게 묶어가지고 그대로 식 하나 써놓고요. 요렇게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뒤에 두 개 요렇게 두 개 묶어가지고 밑에 줄에다가
x 플러스 1 부등호 2x 마이너스 1. 그냥 이렇게만 바꾸면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어때요?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뭐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세 개가 연결돼 있으면 앞에 두 개 한 세트, 뒤에 두 개 한 세트. 두 세트 만들고 푸는 거예요. 그죠? 자,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요거 말고 밑에 있는 것 중에서 요 놈으로 한번 해볼까? 54번으로 한번 해볼까? 자, 54번도 딱 봤을 때 이제 세 개가 연결돼 있잖아. 그지? 요거 하고 요거 아이고. 요거 하고 세 개가 연결돼 있죠. 그죠? 그럼 무조건 우리는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이렇게 세트로 만들 거니까 자, 주여가 첫 번째 거는 뭐라고 해야 돼? 자,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모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3분의 x 플러스 2가 2분의 x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자, 요식 하나랑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묶어 쓰는 거니까 2분의 x 부등호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이렇게 그냥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지 주여가? 그럼 풀어볼게. 자, 여기다 몇 배 하면서 시작할까? 6배 불러주세요. 2x 플러스 4 부등호 그대로 3x 이항시켜주세요. 마이너스 x x는 4보다 그렇죠. 부등호 바뀌고 요렇게. 그래서 첫 번째 거 풀어서 이렇게 나왔고요. 자, 두 번째 거 이것도 주여이가 풀어줘. 곱하기 얼마? 곱하기 2 불러주세요. x 그렇지. 이항시키면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또 양변을 또 뭘로 나누는 상황이야? 마이너스 1로 나누는 상황이니까 얘는 얼마가 될까? 부등호는 바뀌겠지.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요것과 요것 두 개가 나왔어 주여가. 그럼 이거를 우리가 수직선에 그릴 건데 왼쪽에 있는 숫자가 얼마? 오른쪽은? 자, 요거부터 그릴까요? 이거 한번 읽어줄래? 어떻게 그려야 돼? 일단 색칠을 하고 오른쪽이죠. 이렇게. 자, 얘도 한번 읽어줄래?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도 색칠을 하고 역시 오른쪽으로.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렇게. 자, 그럼 이때 어디다 우리가 이게 빗금을 쳐야 돼요? 합쳐져 있는 4 앞에? 오른쪽 4의 오른쪽 여기죠. 그렇죠. 두 줄이 이렇게 포개져 있는 곳. 그럼 이 부등식의 해는 뭐예요? x는 4보다 그렇지.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푸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둘둘 쪼개는 것만 잘하면 그 다음 단계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앞에 배운 거랑. 자, 지금 요거 54번 푼 거를 참고를 하면서 55번 하나 풀어봐 얘들아. 55번 답 한번 찾아봅시다. 자, 주여가 해보자. 이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이렇게 둘로 나눴죠. 4분의 14 빼기 x 부등호 x 플러스 1 요렇게 하나 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 부등호 2분의 x 플러스 5 이렇게 썼죠. 자, 그럼 여기다가 몇 배 했어? 4배 불러줘. 14 마이너스 x 4x 플러스 4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0 그렇지. 자, 양변을 뭘로 나눠? 2로 마이너스 2 다시 양변을 마이너스 뭘로? 마이너스 5로 나눠. 그치? 그러면 이쪽은 x가 되고 이쪽은 뭐가 돼? 2가 되고 부등호가 바뀌었죠. 이거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몇 배? 2배 2배 불러주세요. 2x 플러스 2 x 플러스 그렇지. 자, 이항시키면 5 x는 3보다 작거나 그렇지. 자, 그러면 수직선 쭉 그은 다음에 숫자를 두 개 써야지. 얼마랑 얼마를 써요? 3이랑 누구가 왼쪽에 있어야 돼? 2가 당연히 왼쪽에 있고 3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숫자부터 쓰시고 그 다음에 요거 읽어봐.
그럼 2에서 어떻게 해야 돼? 오른쪽. 동그라미 색칠 안 하고 오른쪽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요거 읽어봐. x는 3보다 음. 작거나 그러면 3에다가는 색칠하고 색칠하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뜨잖아, 그치? 그럼 겹치는 부분 어디예요? 사이. 그럼 이제 뭐라고 답을 하면 돼? x는 x는 음. 2보다 음. 크거나 크고 여기 색칠 안 돼 있잖아. 그럼 이거는 x가 2보다 그냥 크단 얘기지. x가 2보다 크고 3보다 3보다는 작거나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야지. 그치? 얘가 해야 아니겠어? 이렇게. 표현이 오케이? 네.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앞서 했던 그냥 기본적인 연립부등식의 풀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조금씩 추가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겁니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 얘가 이제 오늘 그 하이라이트야. 자, 여러분 먼저 절대값 기호가 뭐죠? 어떤 거지 이거? 아이고.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그지? 이건 다 알죠. 만약에 절대값 안에 3이 들어가 있어. 이게 얼마예요? 3 3이죠. 근데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5가 들어가 있어. 이건 얼마죠? 5죠. 그쵸? 그러니까 절대값 하면은 무조건 플러스로 쓰는 거야.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원래 그럼 절대값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몰라. 원래 절대값이 무슨 뜻일까요? 원래부터 부호를 떼고 쓰세요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절대값은 원래 무슨 뜻일까? 혹시 대략이라도 아는 사람 있어요? 절대값이 원래 무슨 뜻인지? 힌트는 수직선에서. 모르겠어. 모르겠어? 수직선에서. 절대값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수직선에서. 자, 수직선의 한 가운데 있는 숫자가 얼마일까? 0이겠지. 0. 절대값의 원래 의미는 이 0을 우리가 원점이라고 불러요. 절대값의 원래 의미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입니다. 거리.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이게 원래 절대값의 뜻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절대값 3이 있었잖아. 절대값 3. 이건 뭐냐면 수직선에다가 3이라는 숫자를 딱 찍어 놓고 이 숫자가 요 0에서부터 거리가 얼마야? 이걸 물어보는 게 이게 절대값의 뜻인 거예요. 0부터 3까지니까 당연히 거리도 3이죠. 그럼 얘는 3인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5라는 숫자는 0이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5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 딱 찍어 놓고 그러면 이 마이너스 5는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거리는 항상 무슨 수로 대답해야 돼? 양수로 대답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을 씌운 수는 5인 거예요. 그지? 마이너스 5라는 숫자가 0에서부터 5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뭘까? 만약 절대값 x가 2다. 이건 뭘까? 원점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진 지점? 이만큼 떨어진 지점이 어디야?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만큼 가면은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이쪽으로 이만큼 가면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x가 2다 그러면 자 원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가지고 여기가 플러스 2.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만큼 가가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2.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는 x값을 몇 개 말해야 돼요? 2개 말해야 돼요. 그죠? 2개. 자, 요걸 만족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자, 절대값 x가 2보다 작아요는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재보니까 거리가 얼마보다는 가까워야 돼? 2보다는 가까워야 돼. 그러면 아까 전에 거리가 딱 2가 되는 지점이 여기하고 여기였잖아. 그럼 이 두 지점보다는
원점에서부터 더 가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딜 말해요? 요 사이를 말하게 되는 거야. 그지? 요 사이. 다시 말하면 x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플러스 2의 사이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냐 영아? 경빈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이거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뒤집으면. 이건 뭘까? 아,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 있어요.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2보다 더 이번엔 어떻대? 이게 작다는 얘기야? x의 절대값이 2보다 크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x라는 숫자를 하나 찾으면 이 녀석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를 재봤을 때 2보다 더 크다는 거잖아. 거리가 멀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아까 전에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이 사이를 얘기했다면 이번엔 어디를 말할까? 이 바깥쪽을 말하는 거야. 바깥쪽. 그치? 2보다 더 멀리 있는 애들. 그러면 어디야? 여기서 요쪽하고 요쪽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이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다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값 x가 얼마보다 작다 혹은 얼마보다 크다라는 식을 만나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바로 이게 진행이 돼야 돼요. 몇 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약 요런 거를 만났다. 예를 들면 3번 같은 걸 만났다. 그럼 3번에서도 일단 얘를 이렇게 생각해봐. 요거 전체를 일단 a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절대값 a가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런 거잖아. 그러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2보다 멀다는 얘기잖아. 멀면은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기 바깥쪽이잖아, 바깥쪽. 그죠? 그럼 그 바깥쪽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아니면 플러스 2보다 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식을 딱 보면은 아, 이거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등호 있었으니까 작거나 같다거나 아니면은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걸 바꿔낼 수 있어야 돼. 그럼 저 절대값 그냥 쓰는 거예요? 이 절대값이요? 아니 위에 3-x는 그냥 쓰는 거예요? 이 3-x를 우리가 지금 a로 치환을 잠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환한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범위를 찾았잖아. 그러면 이제 다시 요 a 자리를 뭘로 바꿔줘야 될까? 그렇죠. 요 자리를 다시 3-x로 바꿔가지고 정리를 좀 더 해야죠. 그죠? 자, 그래서 a 자리에다가 3-x를 다시 집어넣어요. 그럼 3-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 크다. 3-x가 2보다 크다. 자, 요렇게 해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한 번 더 정리. 자, 요거 정리할 때 마이너스 x잖아, 여기가. 그러면 마이너스 x를 뭐 하는 게 더 편하겠어? 이걸 이항시켜 버리는 게 더 편하죠.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를 이항시키고 이렇게. 그러면 부등호 뒤집을 필요 없잖아. 부등호 그대로 놓고 x만 1로 넘기고요. 마이너스 2 넘어가면 5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자,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x 얘가 넘어가는 게 낫겠죠. 2가 넘어가고. 그러면 이쪽이 x가 되고 이쪽은 1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쵸? 그래서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 상태에서 또 이거 수직선 그려서 막 겹치는 부분 찾을까? 그럴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얘도 답이고 얘도 답입니다. 왜냐면 아까 전부터 봐봐.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괜찮고 이거나 또는 이거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인 거예요. 이거에 다시 겹치는 부분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요게 그대로 이 문제의 답이에요. 3번의 답은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라고 쓰시면 되겠고 보통 답지에는 x를 왼쪽에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답지에는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이렇게 써 있을 텐데 사실 위에 것처럼 쓰더라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 중에 좀 쉬운 거. 자,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옆에 있는 문제 중에 7번 한번 볼게요. 7번. 7번도 딱 보면 이거를 잠깐 하영아 뭘로 바꿔볼까? 잠깐 A로 바꿔봐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야 지금. A의 절대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모양이에요. 그럼 또 보면서 생각하는 거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3보다 주어가 멀어야 돼? 3보다 가까워야 돼? 가까워야 돼. 그러면 바깥쪽이야? 안쪽이야? 안쪽이지. 안쪽. 자, 그 안쪽이라는 것은 얼마와 얼마의 안쪽을 말해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의 안쪽을 말하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구나 라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의 사이니까. 요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A 자리에다가 경빈아 다시 뭘 넣어줄까? 원래 뭐였어? 그쵸. 3x 플러스 5분의 1을 다시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모양은 어떻게 풀자 그랬죠 아까? 두 개 나눠서 풀자 그랬지. 좀 전에 앞장에서. 근데 이 녀석은요 두 개 나눠서 풀지 않아도 돼요. 왜 안 나눠도 될까 얘는? 자 봐봐. 얘도 물론 세 개가 연결된 이런 형태로 연결된 모양이긴 하죠. 얘도. 근데 얘는 x라는 미지수가 이 세 군데 중에 어디에만 있어요? 얘는 가운데 여기에만 x가 있죠. 여기나 여기에는 x가 없죠. 요럴 때는 이거 한 방에 우리가 풀 수 있어. 봐봐. 어떻게 푸나 보세요. 이거 이제 나눠서 풀려면 귀찮잖아. 그래서 안 나눠도 될 때는 안 나누는 게 좋으니까. 자, 요런 애들은요. 이 세 군데의 식에다가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똑같이. 뭘 똑같이 해? 곱하기 5를 똑같이 해. 세 개에다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얘는 15x. 그리고 얘는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15. 이렇게. 세 군데다 똑같이 곱하기 5를 했어. 그 다음에 또 세 군데다 똑같이 빼기 2를 하세요. 얘한테 빼기 2 하면은 얼마지? 영원아? 오호. 마이너스 15 빼기 2 마이너스 17. 그 다음에 가운데 있던 애한테 빼기 2를 하면은 2가 없어지잖아. 그치? 뭐만 남아? 15x만 남아. 그 다음에 끝에 있던 15한테 또 빼기 2를 하면 얘는 얼마예요? 13 이렇게 되지. 자, 마무리. 우리는 x의 범위를 찾고 싶잖아요. x의 범위를 찾고 싶은데 x 앞에 15가 딱 붙어 있잖아. 성빈아, 저 딱 붙어 있는 15를 없애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15로 뭐 하는 것? 나누는 것. 그죠? 나누기 15를 자, 세 군데다가 똑같이 해줍니다. 나누기 15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5분의 17 이렇게 분수가 될 거고 얘는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끝에 있던 친구도 15로 나누니까 15분의 1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x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5분의 17보다 크거나 같고 15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요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3개짜리로 연결이 되어 있어도 가운데에만 x가 있을 때는 이렇게 쪼개지 않고 한 방에 풀 수도 있다. 그거를 보여주는 문제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느냐 그겁니다. 자, 제일 기본적인 거 몇 개만 한 명씩 좀 물어보고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기초 질문 해볼게요. 기초 질문. 주여기부터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야? x는 1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아니 크다. 크고 1보다 작다. 요런 뜻이죠. 그쵸? 맞죠? 자, 그 다음에 하영이 절대값 x가 1보다 큽니다. 이건 무슨 뜻? x가 음. 1보다
작고 작거나 또는 x가 1보다 그렇죠. 요런 뜻. 그쵸? 맞죠? 자, 그 다음에 경빈이 절대값 x가 3보다 작습니다. 이건 무슨 뜻?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자. 무슨 뜻? x가 마이너스 3보다 일단 네 머릿속에 경빈아 그 숫자 두 개가 딱딱 떠오르죠? 경계선이 얼마랑 얼마야? 3이랑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두 번째로 떠올려야 될 것은 그 두 경계선의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깥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절대값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네가 말한 그 두 경계선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의 사이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너는 요 부분을 대답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물론 요 양 끝에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될까? 정확하게는 요렇게 생긴 거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3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주역이겠고 연이 절대값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뭘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보다 작고예요? 작거나 같고예요?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음, 2보다 음. 그렇죠. 요렇게 이런 뜻이죠. 그쵸? 양 끝을 말하니까. 자, 그 다음에 성빈이 절대값 x가 5보다 작다. 이거 뭐야 성빈아? 그러니까 항상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맞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도연이. 자, 그 다음 서영이야. 자, 도연이 먼저 할게. 절대값 x가 도연아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무슨 뜻일까?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고 4보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영이. 자, x가 3보다 그러니까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 이거 뭘까 서영아? 무슨 뜻일까? 일단 네 머릿속에 생각나는 숫자 두 개가 몇하고 몇이야? 응? 경계선이 돼야 되는 숫자는 절대값이 3이 되는 마산과 플러스 3이죠? 그러면 서영아 지금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면은 이 두 경계선의 사이를 말하나요? 아니면 바깥을 말하나요? 어디? 바깥을 말하죠. 그죠? 절대값이 3보다 크다니까 원점에서 더 멀다는 얘기니까요. 그럼 바깥이면은 요쪽하고 요쪽이니까 이거를 서영이가 범위로 말한다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어떻다? 여기잖아. 여기. 그지? 마이너스 3보다 어떤 거야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x는 어떻다? 3보다 크다. 맞죠? x는 3보다 크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적인 문제를 푸는 요령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통째로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 그게 얼마보다 작다, 그게 얼마보다 크다 이럴 때는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제 9번부터는 좀 얘기가 복잡해. 9번부터는
간단한 것 같잖아. 간단한 것 같은데 이거는 앞장 것처럼 안 됩니다. 왜냐면 앞장에 있는 문제는 절대값 x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뭐 어떤 숫자가 와야 돼요. 숫자. 상수라고 하죠. 뭐 3 아니면 뭐 2분의 1 뭐 이렇게 숫자가 와야지 앞에 장처럼 간단히 풀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이쪽에도 뭐가 왔냐면 식이 왔죠. x가 포함된 식이 왔어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간단하게 안 풀려. 이쪽이 식이라서. 자, 그럴 때 문제를 푸는 요령입니다. 자, 요럴 때 어떻게 푸냐면 아, 그러네. 땡큐. 자, 요럴 때 어떻게 푸냐면 구간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푸는 요령은 전부 다 구간을 나눈다. 구간이라는 건 그러니까 범위를 나눠가지고 푼다는 얘기예요. 구간을 나누는데 그 구간을 나누는 그러니까 나누기를 하려면 어딘가에서 나누려면 경계선이 필요하잖아. 경계선. 어디를 기준으로 쪼갤 거냐. 그 경계선은요. 구간을 나눌 때의 경계선은 어디냐면 절대값 안의 식이 0이 되는 x의 값이 경계선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식이 그냥 x죠. 그럼 얘가 0이 될 때의 x값 그럼 그냥 0이에요. 근데 만약에 절대값 안에 뭐 이런 게 들어있어. 2x-4 뭐 절대값 안에 이런 게 들어있었다가 한번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야. 그럼 요때는 봐봐. 요 부분이 0이 되게 만드는 x값이에요. 하영아, 여기 x에 얼마 넣어야지 이게 0이 되죠? 2를 넣어야 0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때는 경계선이 2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플러스 4야. 이렇게 됐어. 그럼 경빈아, 이때는 얘가 0이 되게 만들려면 x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2. 거기가 경계선입니다. 자, 경계선을 찾았으면 수직선에다가 그 경계선을 표시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0이 경계선이었으니까 0을 딱 표시하시고 0을 표시하시고 자,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그냥 요렇게 그려놓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쪽이 1번 구간, 요쪽이 2번 구간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경계선 하나 딱 골라가지고 그 경계선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그럼 1번 구간은 정확하게 뭐냐면 x가 지금 0보다 왼쪽이니까 어떨 때예요? 0보다 작을 때. 요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구간은 어떨까요? x가 0보다 클 때를 말해요. 근데 우리가 구간을 요렇게 나누면요. 누가 좀 섭섭할 것 같아. 0이 섭섭하죠. 그쵸? 0은 어디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아무 데도 못 들어가잖아. 0은 1번에도 못 들어가고 2번에도 못 들어가고. 그치? 그러니까 0이라는 애도 어딘가에 포함을 시켜줘야지 안 섭섭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0을 이쪽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다 쪽에다가 갖다도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뭐 물론 이 등호를 여기다 붙인다고 해서 틀리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관습이라고 그러죠. 그냥 습관적으로 이쪽에다가 x가 얼마보다 크다 쪽에다가 등호를 붙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구간 나누기 끝났어. 승원이의 행방을 아는 사람 있니? 유승원? 여자랑 놀러 갔어요. 엄마가 지금 학원에 전화해가지고 이런 거 녹화하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1번 범위를 보겠습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 자, 이렇게 됐는데 이때는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지금 음수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절대값 안에 있는 무언가를 꺼낼 때 규칙이 있습니다. 자, 절대값 안에 이렇게 뭐가 들어있어.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기억나나요? 언제 그대로 나올까? A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양수일 때라고 그냥 기억하면 돼요. 양수일 때. 그 다음에 반대로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절대값 3 그러면 이거 뭐예요? 그냥 3이지. 봐봐.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였지.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서도 모양의 변화가 있어 없어? 모양의 변화가 없어. 근데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3이 들어있다고 해봐요. 얘는 뭐랑 똑같죠? 얘는 3이랑 똑같잖아. 이거는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얘가 그대로 나온 게 아니죠 지금.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원래 마이너스 3이었는데 밖으로 나갔더니 플러스 3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호가 어떻게 된 거야? 부호가 바뀐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하나 또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요 부분이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요. 요 부분이 음수면 마이너스를 하나 붙이고 나온다. 이게 이제 공식입니다. 절대값을 풀어내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이 부분이 양이야 음이야? 음이잖아 음수잖아. 음수면 아까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원래는 x였는데 얘가 밖으로 나와서는 뭐가 됐어? 마이너스 x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거 그대로 써주세요. 나머지 거 2x-3 그대로 써주시고 얘를 이제 잘 풀어줘. 2x 넘길게요. 2x 넘기면 마이너스 3x고 이쪽은 마이너스 3이니까 자 양변을 뭘로 나눌까? 마이너스 3으로 나누니까 x는 1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근데 조심할 거는 x가 1보다 작다. 여기서 우리가 1번 구간의 해를 구한 것이 아니고요. 이거와 이 구간 x가 0보다 작다라는 이 구간 얘와 얘의 공통 부분을 찾아야지 그게 1번 구간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공통 부분을 찾는다는 건 우리가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표현하는 거니까 0 써주시고 1 써주시고 자 x가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다. 근데 x가 1보다도 작아요?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 그럼 공통 부분이 어디예요? 이쪽이죠, 이쪽. 그러면 1번 구간의 진짜 해는 뭐라고 해야 돼? x가 0보다 작다. 이게 1번 구간의 진짜 해입니다. 다시 똑같은 거 반복이야. 2번 구간도 해볼게요. 자, 2번 구간은 뭐가 달라졌냐면 x가 0 이상이니까요. 이번에는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무슨 수가 됐어? 양수가 됐어요. 양수면 어떻게 꺼내라 그랬죠? 그대로 꺼내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꺼내요. 그냥 x로 나온 거지. 이렇게 x로 나왔어. 그리고 나머지 그대로 써. 자, x가 2x-3보다 크다. 자, 그럼 또 2x 넘어가요. 그럼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주여가 뭘로 나눌까 양변을? 그러면 x는 3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거가 그냥 해인 것이 아니라 얘랑 얘의 공통 범위가 해예요. 그럼 또 수직선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 0, 3 한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번에는 색칠을 하고 오른쪽이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가 3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입니다. 그럼 공통 범위 어디예요? 여기지 그지? 여기 뭐라고 해야 돼? 크거나 같고 요게 두 번째 구간의 해예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해고 이것도 해인데 이 두 개를 우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써놔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로 합쳐서 쓸 수 있을까요? 하나로 합쳐서 쓸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얘가 x가 0보다 작다니까 얘는 모든 음수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어디서부터? 0부터 해가지고 3보다 작은 범위까지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 둘은 수직선상에다 잘 그려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렇게 수직선상에 그려보면 0하고 3이 있는데 얘가
x가 0보다 작아요 라는 부분들을 다 커버를 했어요. 요게 지금 해라 그랬어. 요게 해인데 거기에 추가로 0에서부터 그럼 0에서부터 색칠해가지고 3까지 요만큼도 해로 또 포함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빗금친 부분들이 다 해라 그랬으니까 이만큼이 다 해예요. 지금 이렇게가. 그럼 뭐라고 쓰면 끝날까? 간단하게 x는 3보다 작다 하면 끝이에요. 3보다 작은 숫자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쭉. 그지? 그래서 x가 3보다 작다 해서 최종적으로는 요놈과 요놈의 공통 부분이 아니라 얘와 얘를 모두 포함하는,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니까 그걸 합쳐서 하나의 범위로 쓸 수 있는데 그게 x가 3보다 작다. 얘가 최종적인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의 진짜 본 모습이에요. 앞장은 이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 간단한 애들이었고, 요게 이제 그 정석적인 풀이입니다.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의 정석적인 풀이 방법, 구간을 나눠가지고 푸는 거. 요건데, 요거 조금 이제 적응이 필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를 더 풀어볼게요. 밑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10번부터 14번까지가 있는데, 우리 도현이가 하나 골라볼까요? 10번부터 14번 중에서 한 문제만 골라줘, 도현아. 12번이요. 12번. 자, 잘 봐. 똑같이 우리가 똑같이 풀어볼게요. 똑같이.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들었는데도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집에 가서 또 들어.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언젠간 이해가 됩니다. 내가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큐브를 맞춰봤거든요. 큐브 알지? 큐브. 우리 아들이 그거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큐브를 이제 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 근데 이제 유튜브에 쳐보니까 이제 큐브 어떻게 맞추는지 방법이 있어. 처음에 그냥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맞춰지더라고요. 똑같아. 가서 떼서 맞추면 되는 거야. 에이, 그렇게 할 거면 뭐로 맞추냐. 재밌더라고요. 맞추는데 한참 걸리긴 하는데 아무튼 재밌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보고 이해가 안 된다. 2번 보세요. 2번 봐도 이해가 안 된다. 3번 보세요. 무한정 볼 수 있다는 게 장점 아닐까? 자, 12번 해볼게요. 자, 제일 처음 할 일은 구간을 나눌 거니까 경계선을 찾는 거야. 경계선. 아까 경계선 어떻게 찾는댔죠?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을 얼마가 되게 하는? 0이 되게 하는 그때 x값. 얼마니? 2입니다. 2. 그치? 그죠? 8 빼기 4x가 0이려면 x는 2죠. 그래서 우리는 2를 기준으로 구간을 두 개로 나눴어요. 요쪽이랑 그 다음에 요쪽이랑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1번은 x가 2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2번은 x가 2보다 클 때. 근데 이렇게만 쓰면 누가 섭섭해? 2가 섭섭해. 경계선이 섭섭해. 그래서 경계선에 있는 숫자는 크다 쪽에 붙여준다. x가 2보다 크다 쪽에다가 등호 하나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붙이면 이제 구간 나누기는 끝났습니다. 자, 그럼 구간을 나눴으니 이제 각각의 구간에 맞게 풀어볼 건데, 자, x가 2보다 작을 때라는 건요, 생각해봐. 이 지금 빨갛게 색칠한 부분이 양수란 얘기일까 음수란 얘기일까 이걸 파악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x가 2보다 작을 때 이 빨간 부분이 양일까 음일까를 판단해보는 제일 쉬운 방법은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숫자를 아무거나 넣어보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는 세상에서 제일 깔끔한 숫자가 들어있죠. 얼마 들어있죠, 이 범위 안에? 0이 더 깔끔하지. 0. 0이라고 한번 가정해봐. x를 0이라고 가정해봐. 그럼 여기 x에다 0 집어넣으면 이거 몇 대요? 8 대죠? 무슨 수예요? 양수죠? 그죠? 0 집어넣어도 되고 1 집어넣어도 되고 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되고,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x를 아무거나 하나 넣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봤더니 얘가 이 부분이 양수네 이런 판단이 섰어. 그럼 양수면은 경빈아 어떻게 꺼낸다?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야? 1번 그대로 꺼낸다? 2번 마이너스를 붙여서 꺼낸다. 그대로 꺼낸다. 그쵸? 그대로 꺼내요. 똑같이 쓰세요. 8-4x라고 그대로 쓰시고 우변도 그대로 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잘 풀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x 넘어가고, 자, 8 넘어가면 요렇게 되겠네. 양변을 마이너스 6으로 나누니까 x가 2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쵸? 그런데 요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요거와 요거의 공통범위가 진짜 해라 그랬죠. 그래서 얘와 얘의 공통범위를 찾으려고 그려보니까 둘 다 2에서 출발했는데 얘는 x가 2보다 작다죠. 그러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갔어. 얘는 x가 2보다 크다야. 그럼 똑같은 데서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갔어. 이거 공통범위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그러면 1번 구간에서는 해가 나온 거 안 나온 거야? 해가 안 나온 거예요. 1번 구간은 해가 없답니다. 네, 1번 구간은 해가 없다. 자, 그럼 2번 구간으로 넘어갔어요. 2번 구간에서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도 숫자 하나 가정해 볼까요? 하영이가 하나 골라봐.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숫자 아무거나. 2는 경계선이라서 애매해. 3 해볼게요. 3. 그럼 x를 3이라고 한번 가정해봐요. x 3 집어넣으면 이거 양수돼요? 음수돼요? 음수되죠. 이번엔 음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음수니까 그러면 하영아 어떻게 꺼내야 돼? 바꿔서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서. 그럼 뭐라고 쓸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플러스 4 플러스 4x 이렇게 써야지. 그러니까 이 빨갛게 색칠한 부분 전체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분배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8 플러스 4x예요. 그 다음에 부등호 그대로, 우변도 그대로. 자, 요거를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x 넘어가면 5x, 마이너스 8 넘어가면 10대입니다. 그럼 양변을 5로 나누니까 x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그러면 자, 요것도 우리가 공통범위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 공통범위를 찾아보면 자, 2에다가 이렇게 하고요. 요 놈부터 그리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색칠을 하고 요렇게 가는 거고요. 얘는 x가 2보다 작다니까 색칠을 안 하고 요렇게 가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도 어때? 여기서도 해가 없어요. 만약에 두 개의 구간 중에 둘 중에 한쪽에서라도 해가 나왔다면 그게 그대로 이 문제 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해가 없고 여기도 해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그냥 통째로 다 봐도 해가 어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의 겹치는 부분, 아니 얘네 둘을 다 해로 인정을 하는데 여기도 해가 없고 여기도 해가 없으니까 결국 이 문제의 답은 해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고요. 사실은 이제 고1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절대값 문제는 지금 풀었던 요 왼쪽 라인도 있지만 오른쪽 라인은 뭐가 달라졌니? 그 같은 페이지의 오른쪽 라인 어떤 문제들이 나와 있어? 이 문제 봐봐. 이렇게 생겼죠. 뭐가 달라요? 방금 풀었던 문제는 뭐가 달라? 늘어났어요. 절대값이 두 개죠. 그러면 이 녀석을 풀 때는 그러니까 똑같이 풀 건데 이 녀석을 풀 때는 그러면 구간을 나누는데 아까 구간 나누는 기준이 뭐였냐면 절대값 안에 숫자가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지점이 경계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절대값이 두 개니까 자 절대값이 두 개니까 경계선도 몇 개가 돼? 경계선도 두 개가 되죠. 그치? 자, 첫 번째 여기서 얻어지는 경계선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그치? 마이너스 1이 하나의 경계선이고 여기서 얻어지는 거는 1도 경계선이지. 그럼 여러분들 수직선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경계선이 두 개잖아. 마이너스 1도 경계선이고 1도 경계선이잖아. 그러니까 쭉 연결되어 있던 거를 두 번을 자른 거예요. 그럼 주여가 몇 개의 구간이 만들어질까? 요게 하나의 구간이고 그 다음에 요게 또 하나의 구간이고 그죠? 요게 또 하나의 구간이고 몇 개가 만들어져? 세 개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똑같은 순서대로 푸는데 이번에는 구간을 세 개로 놓고 푼다라는 것이 이 오른쪽 라인의 달라진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 범위까지만 얘기를 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이 다음 수업 시간에도 풀어주긴 할 건데 오늘 목표는 여기 지금 요 15번부터 18번까지를 자기 힘으로 풀면 오늘 목표 달성입니다. 그럼 귀가하는 거예요.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요게 1번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구간은 이제 요 사이잖아, 그치? 사이니까 여기 뭐라 그래야 돼?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 일단 쓸게요. 그 다음에 3번 구간은 요 3번 구간은 x가 1보다 더 클 때죠. 요렇게 쓸게요. 그냥 x 오른쪽에 쓸게요. 요렇게. 근데 요렇게만 쓰고 넘어가면은 또 누가 서운할까요? 1도 서운하고 마이너스 1도 서운하고 경계선에 있는 숫자들이 서운하죠.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 요쪽에다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여기다 등호 하나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3번 구간에서 x가 1보다 크다 여기다 등호 하나 붙여주시고 요게 구간 나누기의 완성.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앞에서 한 대로 요 구간에서 절대값 안에 있는 거 잘 꺼내가지고 그거랑 요거의 공통범위를 찾는 겁니다. 2분 남았으니까 1번 구간만 해볼까?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그죠? 요 범위 안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하나씩 떠올려봐. 얼마 떠올릴까? x를 마이너스 2라고 가정해봐요. 마이너스 2라고.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구간은 뭐예요? 요거는 양이야, 음이야? 음이죠, 음. 얘는요? 얘도 음이죠. 그래서 음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얘도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게 6 이하다가 되고요. 마이너스 2x가 6 이하다니까 x는 마이너스 3 이상이다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요거와 요거의 공통 부분을 진짜 해로 인정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요쪽에서 요렇게 요쪽에서 요렇게 아니 여긴 색칠하면 안 되겠네. 그지? 마이너스 1에서는 색칠 안 하고 요렇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요게 1번 구간에서 얻어지는 해가 되겠습니다. 요런 작업을 두 번을 더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 가지고 최종적인 해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 절대값 두 개 있는 거는 다음 수업 시간에도 풀어줄 건데 근데 오늘 한번 도전은 해봐. 옆에 왼쪽 거랑 왼쪽 거에서 살짝 업그레이드 된 거니까요. 도전해보시고 자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30페이지까지입니다. 30페이지까지 페이지 수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절대값 들어가 있는 문제들만 여러분 헷갈리지 않고 잘 풀면 앞에 문제들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